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해질패라는 한자 들어간 한자들을 좀 배울게요. 해질패, 옷이 너덜너덜 헤어졌다 이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제 책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책은 568쪽과 569쪽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혹 제 책이 있다면 펼치고 제 영상을 봐도 재밌을 겁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냐 봤더니 해질패, 원자에 조금 더 추가한 자가 등장을 하고 덮을패, 패백패, 넘어질패, 언뜻 볼 별, 자라별, 금계별. 그래서 패 발음과 별 발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럼 단어는 뭐가 있지?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질패라고 해서 이 해진다는 것은 옷이 헤어졌다는 한자의 원자에 칠복이라는 부수를 집어넣어서 해진 옷을 막대구로 더 헤어지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한참 청바지 구멍 난 거 실을 막 내서 일부러 멀쩡한 청바지 사다가 구멍 내서 입었던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멀쩡한 청바지가 구멍이 막 나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할머니가 손녀 바지 밤새도록 꿰매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런 청바지를 왜 입고 다니냐라면서 다 손봐줬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때 멋이었는데 할머니는 정말 못 살아서 무릎이랑 이런 데가 다 헤어진 줄 알고 했던 행위라고 해요. 진짜 어디 라디오에서 그래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획순이 상당히 좀 특이하거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이게 지금 연결되어 보이는데 진짜로 쓸 때는요. 자, 위에다가 이렇게 자글소를 쓰고 다시 수건 모양을 써서 이렇게 다시 자글소를 써서 쓰는 획순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연결이 확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쭉 붙는 것처럼. 진짜 획수는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자글소 두 개에 연결된 획수니까 꼭 보시고 5편 찾으면 아마 총획수가 이렇게 쓰시면 한 획이 모자랄 거예요. 이렇게 써야 진짜고요. 왜 그러냐? 수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멍이 작게 나고 구멍이 작게 났으니까 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쓰시고요. 혼자 쓰는 한자는 조금 많지 않은데 찾아봤더니 페리라고 해서 신발 리를 써서 헌신을 이렇게 쓰고요. 패의 파관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해질패, 오드, 깨뜨릴 파는 이제 찢어질 파, 관자는 갓관자입니다. 해진 옷과 부서진 갓을 썼으니 정상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구차한 차림새, 아주 거지 차림을 우리가 패의 파관, 형색이 아주 그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제 책에 관자가 좀 오타가 났어요. 벼슬관이 아니라 각관이니까 혹 책 있으신 분은 수정 한번 하세요. 배의 파관. 해질패자에 이제 원자에 약간 추가하는 부수를 넣어서 완전하게 뜻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함께 들 공이라고 해서 아랫부분에 손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해진 옷을 손으로 들어 올리다, 심각하게 헤어진 옷이다 라고 해서 옷이 별로 쓸모 있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패단, 안 좋은 것들을 쓸 때 쓰는데 단어도 패단, 폐해, 해칠해, 민폐, 그 다음 피폐, 폐습, 폐사 이럴 때 쓰는데요. 특히 여기에 폐사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가 해지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겸손 빼면 시체죠. 다 겸손하게 다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상다리 부러지게 막 차려놓고도 차린 거 없다 그러고 수고 많이 했어도 자기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덕인데 그것처럼 회사를 이렇게 저희 회사 잘났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폐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말 겸손이 지나칠 때는 너무너무 지나쳐요.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덮을패, 가릴패인데요. 위에 풀초를 집어넣어서 풀로 덮는 거예요. 해지고 안 좋아 보이니까 얼른 이렇게 가리는 거. 우리 갑자기 손님 오면 얼른얼른 막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덮다라고 해서 엄패, 가리름 써서 엄패, 패색. 닫을 패자를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막을 색, 다 덮고 막힌 것을 패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패백패는 결혼할 때 하는 그 패백 예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건건자가 그때 입는 옷 역할에 부스를 하는데요. 해진 옷이 아닌 귀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패백을 드리고 귀한 비단은 화폐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돈패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패백패는 돈, 화폐패라는 뜻이 있어서 패물, 패백, 화폐 할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귀한 비단이 세금 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패자는 아래다가 죽다를 쓰니까 옷이 헤어질 정도로 정말 옷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으면서 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패사라고 해서 쓰러져 죽을 때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언뜻볼 별자는 아래다가 눈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눈을 옆으로 훌끽거리며 해짓는 언뜻 살펴보는 걸 언뜻볼이라서 여러분 별안간이 한자입니다. 눈 깜짝할 동안 별안간, 일별 그럼 한번 언뜻 훑기 보는 걸 뜻해요. 컨닝할 때도 언뜻 이렇게 보는 걸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래다가 맹꽁이맹이라는 한자를 집어넣게 되면 해질패라는 한자가 또 이렇게 헤어지다 맹꽁이를 써서 보통 거북이에 비해 흐트러진, 헤어진 이렇게 조금 그런 파충류과를 자라라고 한다. 어별이라고 해서 물고기와 자라 어류를 충할 때도 쓰고요. 토별가라고 해서 우리 수군가 있죠. 토끼 간 이야기 그럴 때도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쓰기가 상당히 이 맹꽁이 맹자도 힘든데요. 우리가 맹꽁이 맹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잠깐만 한번 써볼게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를 위에서 덮을명을 쓰고요. 거북이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하고 꼬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꼬리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치면 되고 여기는 기역으로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쓰시면 돼요. 마지막인데요. 금계별이라고 해서 자라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종류의 자라고요. 이 방금 배웠던 거와 같은 자로 씁니다. 그래서 물고기 여자 종류 어류 쪽이다 보니까 썼던 것 같습니다. 해질패, 덮을패, 패백패, 넘어질패라는 패 발음, 언뜻볼별, 자라별, 금계별, 별발음 이렇게 있는 해질패에 들어간 한자들 보셨습니다. 오늘은 클보라는 한자가 들어간 것 몇 개나 될까? 어떤 한자가 있을까 좀 보실 텐데 상당히 많습니다. 15자가 넘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보라는 한자가 들어가서 발음이 일괄적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지기도 하니까 보와 포 발음을 할 겁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제 책에 정확히 잘 정리를 했는데요. 261쪽에서 264쪽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제 책 보시면서 수업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보 들어가면 기울보, 도울보, 제기름보, 수보, 물가, 포 이렇게 포 발음으로도 바뀔 텐데요. 포자가 상당히 많아요. 잡을포, 포도포, 별포, 먹일포, 밥포까지 있고요. 마지막 포포, 길포, 달아날포, 신시포 이렇게 해서 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발음과 보발음을 할 건데 이 자들이 들어가면서 쓰이는 단어까지 봐야 진짜겠죠?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클보는요, 언제 쓰냐? 밭전에다가 쌍날철이 결합한 한자라는 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쌍날철로 보는 거겠죠? 밭에서 새싹이 크게 자라고 있네, 크고 있네, 라고 하는데, 어떤 책들은 남자 미칭보라고 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남자들을 아름답게 부를 때 이름 뒤에 이렇게 호처럼 뒤에다 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을 남자 미칭 보라고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기울보 앞에 있는 한자 보이시 아니고 오드예요. 옷을 기워 입다라고 해서 크게 찢어진 옷을 기워 입을 때 씁니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구멍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큰 것을 어떤 걸 집어넣어서 정상화 시키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약을 집어넣어서 보약이라고 한다든지, 완전할 완자, 완전하지 못하니까 보충을 한다든지 보완, 선거할 때 보궐 선거할 때 쓰는 궐자를 쓴다든지, 보강하다 할 때 익힐강자 쓴다든지, 보상, 상을 이렇게 갚아주는 거, 갚을 상을 써서 보급, 뭔가를 더 주는 거에서 이 기울보는 우리가 시소 타듯이 기울기로 알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옷을 기워 입다, 구멍이 난 걸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해서 정상으로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울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다가 수레차를 집어넣어서 수레 바퀴가 굴러갈 때 거기에 나무를 덧댑니다.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퀴 하나만 그려볼게요.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수레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수레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퀴예요. 바퀴 살이고요.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수레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수레가 굴러갈 거예요. 수레가 굴러가는데 이 바퀴가 빠져버리면 수레에 실었던 물건들이 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레 바퀴에다가 핀을 하나 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거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빠지지 못하게. 그래서 수레 바퀴가 빠지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덧댄다. 그걸 덧박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레바퀴에 나무를 덧대듯이 수레바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한자고요. 쓰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보필이라고 해서 도울보, 도울필 해서 보필 할 때 쓰는 도울필, 그 다음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한자로 쓰는데 이 보좌관은 앞에 있는 기울보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썼네요. 그냥 돕다니까 여기서 그냥 보고 갈게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제 이 보필하고 같은 게 바로 이 보국 안민입니다. 그래서 보국 안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기 이름 보자를 볼게요. 위에다가 대나무 쓰고 클포 쓰고 그릇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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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옛날에 대나무로 만들어서 썼던 제사 그릇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제사할 때 그릇 이름이 다 일일이 있느냐 약간씩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사를 많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마다 쓰는 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특히 제사 이름 괴자와 제사 이름 지금 배우는 보자가 옛날 곡식만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서직, 기장서와 곡식 직입니다. 기장직. 그래서 기장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장이 상당히 알이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썼던 제사 그릇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많이 쓰지는 않고 상용하는 글씨는 아니고요. 보발음하는 것만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겠고 높은 급수에서는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읽기, 보괴. 여기에도 괴자 발음이 없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한자예요. 수보자도 쓰는 자가 거의 아닌데 조금만 구분해 드릴게요. 앞에 있는 한자가 바느질할 치라는 부수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클 보니까 큰 천에다가 바느질해서 예쁘게 수를 놓는데요. 그래서 보불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임금님이 입는 옷 아래 옷에 무릎 쪽에 이렇게 도끼 모양이나 우리가 버금화라고 하는 좀 신령스러운 어떤 좋은 의미가 있는 이 무늬를 넣는데요. 도끼와 아 모양을 넣었을 때 수 보자는 색깔이 흑백색이에요. 도끼 모양을 넣을 거고요. 지금 배우신 근데 수보가 그렇고 수불이라는 한자는 청색 실로 이 모양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늬가 다 들어가면 임금님 아래 정복의 하의 쪽에 무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니까 그런 장가 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자도 있구나. 이걸 다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급수 공부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높은 4번 급수에서 물어봅니다. 있어요. 존재합니다.
자, 물가 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포일 겁니다. 보보다 포 발음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정리할 때 이 대표 클 보자와 발음이 같은 걸 먼저 집어넣고 뒤로 갈수록 약간 급수가 높은 급수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 한자와 발음이 다른 것들은 뒤로 뺐고 또 뒤로 갈수록 조금 한자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책 얘기를 하면 책을 급수 표시가 좀 되어 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건의들이 많은데요. 한자 급수 단체가 12개입니다. 어떤 급수의 단체에 제가 기준을 세워야 될지 몰라서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그 단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까봐 급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대표 후는 밑에 발음 똑같은 자 놓고 발음이 바뀌는 애는 그 다음 판에 놓고 뒤로 갈수록은 높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수보나 수불 이런 뭐 제사 이름 보자 같은 그릇 같은 건 다 높은 급수니까 제가 뒤로 뺀 거예요. 그럼 이제 물가포부터 보면 점점점 뒤로 갈수록 발음은 포인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물수에다가 클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물가 포라는 발음은 클보가 적고요. 해석을 약간 도와주는데 물이 맞는 포구예요. 그래야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포구, 목포, 포항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자가 또 왔냐? 손수를 집어넣으면 손으로 잡는 거죠. 포수, 포착, 잡을 착자입니다. 포로, 사로잡을 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엄청 쉽죠? 얘 발음은 계속 포 발음할 거야. 손수가 들어갔으니까 손으로 잡는데 이렇게 해서 단어는 포수, 포착, 포로가 있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자 볼게요. 포도 식물을 뜻하는 풀초 집어넣어서 덩굴이 많이 있는 넝쿨 식물, 덩굴 식물 포도구나. 그래서 포도당, 포도.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포도가 한자입니다. 신기하죠? 바나나는 한자 아닙니다. 영어예요. 그래서 포도, 포도당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펼포자는 앞에 쇠금 쓰고 뒤에 클본데 쇠를 달금질해서 잘 펴야 도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쇠로 만든 물건을 크게 펼쳐놓고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펼치고 장사한다고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가게를 뜻하는데 점포라고 한다든지 포장도로라고 이렇게 넓게 펼친 도로를 포장도로라고 하는데 펼포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앞에 쇠금도 쓰지만 앞에 집사자를 써서 쓰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 쇠금이 들어가도 되고 이자도 돼서 펼포는 한자가 2개인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먹일 포는 입구 넣었으니까 음식을 입에 크게 넣고 먹는다는 뜻이고요. 젖을 먹고 자라는 짐승류를 포유류라고 하고 우리 반포지어 때 정말 많이 봤죠? 자식이 자라서 어버의 은혜에 보답한다는데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잡아다 준 애벌레 먹고 살지만 어느 정도 어머니가 이제 그 어미새가 사냥을 못하면 자기가 잡아다가 이렇게 먹인다고 하죠.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할 때 우리가 반포지어라고 합니다. 바포자, 애워싸다라는 말이 밭을 상징하면 좋겠죠. 그래서 애울위 클보 해서 크게 애워싸며 만든 밭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포전, 약포 이럴 때 쓰면 되겠어요. 포포자 보는데 달월이 앞에 오면 우리 고기예요. 고기를 크게 썰어서 만든 포인데 개인적으로 육포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포, 어포 이럴 때 쓰는 크게 포포는 고기 종류를 뜻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정말 6달월 고기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길포를 보시면 쌀포라고 하는 건 먹는 쌀이 아닙니다. 기어다니 이렇게 몸을 웅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웅크리고 감싸듯이 땅을 기어가는 건데요. 조금씩도 갈 수 있지만 크게도 갈 수 있잖아요. 클 보자가 발음도 되지만 약간 뜻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얘는 단어가 포복밖에 없어요. 길포, 길복. 그래서 이렇게 길복자는 기어다니는 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포복. 여자들은 포복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달아날 포자를 볼게요. 책받침, 착받침, 책받침 들어가는 부수는 다 뛰어가고 움직이고 그 다음 클보자는 발음을 합니다. 덩치가 큰 범인이 도망가요. 그래서 달아나다 하는데 포망,
달아나서 없어진다거나 여기서 조세 포탈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조세를 포탈이니까 여기에 달아납니다. 조세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거 조세 포탈 안 내고 뭐 이렇게 뭔가 피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쓸 때 쓰는 한자입니다. 마지막 자예요. 앞에 나리를 집어넣으면 시간과 관계된 한자입니다. 나리에다가 클보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크게 나누다 라고 해서 신시포인데요. 포시는 오후 3시에서 5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시가 그 시간이니까요. 아, 이런 자도 있구나. 급수 높은 자입니다. 뒤에 있잖아요. 자, 오늘 배우신 거 정말 15자. 기울보, 도울보, 제기름보, 수보, 물가포 있었고요. 잡을포, 포도포, 별포, 먹일포, 밥포자 있었습니다. 포포, 길포, 달아날포, 신시포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오늘 클보 들어간 한자 배우셨네요. 유익하셨죠? 다음에 이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